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우리는 이분을 박근혜 남자로 부르기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의 운명이다 스스로 이렇게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2년의 성적표와 지지율 요즘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분 마음은 착잡하지 않을까요? 이정현 최고위원 모시고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오늘 방금 대통령께서 김종필 전 총리 부인 상황에 문상을 갔는데 조문을 하러 가시면서도 국정 2년 마음이 별로 편치 않으실 것 같은데요. 뭐 편치 않을 거 뭐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인사 그 조문 가시는 건데 그냥 예.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문이죠. 조문이다. 예. 뭐 급한 김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차기 대통령 비서실장 어떤 분이 되실지 모르시죠? 누가 알겠습니까? 예.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제일 의원님께 궁금해하는 게 대통령이 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을 더 잘하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취임 2년 지지율도 썩 바뜩지 않고 대통령 요즘 어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제가 그 속을 들어가 보지 않았으니까 알 리는 없겠지만은 예. 제가 한 13년 동안 지켜봤었던 대통령은 그야말로 국가 국민입니다. 정말 이것은 그냥 언론용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의 24시는 국가 그리고 국민입니다. 예. 그 전에도 그렇게 생각해 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의 안보나 또는 치안이나 이런 분들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부분들 오로지 저는 정치를 하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었고 예. 대통령 되기 전에도 그렇게 하셨고 대통령 되고 나서 지금 거의 아마 깨어있는 모든 시간은 그런 것에 대한 고민과 또 구상과 또 추진, 점검 이런 것으로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뭐 심지어 대통령께서 지금 저 문상하는 저 순간까지도 왔다 가는 차 안에서도 국가와 국민 생각하고 대통령의 애국심이 너무너무 애국심이 뭐 누구하고 비교할 정도로 애국심을 똘똘 뭉친 분이다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지율이 30%밖에 안 나옵니까? 지지율이 높을 때는 그럼 어째서 그렇게 높았고 예. 낮을 때는 그 지지율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만약 경우에 특히 대통령 자리에 있는 분이 예. 지지율에 연연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인기 영합하는 정책을 펼치거나 인기 영합하는 그런 사업들을 벌리거나 그런 인사를 하거나 그런 멘트를 하고 그런 발언들을 일삼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금 집권 2년 차에 지지율이 높았다. 그게 길게 봤을 때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드십니까? 또 우리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왜 그렇게 지지율에 그렇게 목을 매입니까? 때로는 예를 들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정말 현직 대통령으로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정말 욕먹는 일입니다.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죠. 그런데 그거 하지 예.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1년에 적자가 3조씩 나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10년 뒤에는 10조의 적자가 나는 이런 것을 인기 없으니까 지지율 떨어지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예. 도대체 지지율에 대해서 정말로 나라를 위한 그런 대통령과 국가 지도자,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지지율에 얽매였다가는 정말 나라 망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13년 동안 지켜본 바로는 당 대표로 있을 때나 또는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나 또 그러지 않을 때나 항상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로서 기초를 탄탄하게 할 것인가, 근본을 바르게 할 것인가, 기본을 바로잡을 것인가 늘 이런 생각을 해왔고 결국에 가서는 자신이 그 열매를 따먹던 또 자신 뒤에 따르는 다른 정권의 지도자가 그 열매를 맛을 보든 결국 국민 전체를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지지율을 알겠습니다. 지지율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지율 얘기 안 하면 오늘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들으셨습니까? 불어터진 국수? 아직 못 봤습니다. 예. 부동산 법이 불어터진 국수 같다 얘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 얘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들어보시죠. 우리 경제를 생각하면
저는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지난번 부동산 3법도 작년에 이제 어렵게 통과가 됐는데 그거를 비유로 하자면은 아주 퉁퉁 불어 터진 국수입니다. 근데 그걸 그냥 먹고도 우리 그 경제가 부동산이 좀 그 뭐랄까 힘을 내 가지고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활성화되고 집 거래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불어 터지지 않고 이렇게 아주 좋은 상태에서 먹었다면 얼마나 힘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제가 참 불쌍하다. 그런 불어 터진 국수 먹고도 힘을 차리는구나.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대통령 말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예. 실제로 한번 우리가 예. 대통령 말씀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다. 부동산 3법 이번에 통과를 시켜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바로 부동산이 꿈틀거려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필요로 하는 부동산 3법이었다고 한다면 1년 전에 국회가 진정으로 정말 지금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여당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 지역에 가니까 경제부터 살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민심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걸 1년 전에 예. 1년 전에 해줬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꿈틀거림이 1년 전부터 시작됐을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이익입니까? 국민이익이죠. 국민이 이익이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국회가 정치인들이 말로만 민생 찾고 경제 찾고 국민을 들먹이지 말고 국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법, 이를테면 정부가 꼭 필요로 해서 제출했었던 민생 관련 경제 관련 법을 제출했다면 그걸 즉각적으로 도와줘서 예.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정권과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여당이 책임을 지는 예. 겁니다. 잘 됐다. 그럼 국민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해주고 붙잡고 이렇게 늦게까지 부르터진 그런 국수가 되도록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통령 잘못되고 여당 잘못돼서 선거에 이기겠다고 하는 거 빼놓고 뭘로 이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혹시 의원님은 대통령 흔들기, 여든 야든 대통령 흔들기가 좀 심하다 이렇게 느끼시고 계신가요? 대통령 흔들리기보다는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 뭐 문건 파동이라든가 정윤의 문건 파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실체도 결국 없었네, 대통령 흔들기 아니었냐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통령을 흔든다기보다는 예. 솔직히 정치권은 어떤 정치적인 이득, 당리, 당략에 많이 집착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실제로 지난 2년입니다. 많이 흐르지도 않은 지난 2년 동안 내내 2년 동안 내내 댓글 가지고 대통령 예. 사퇴하라, 예. 물러나라, 퇴진하라, 심지어는 페이스북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쌍욕을 해가면서 북한에서 그리고 해외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 야당들이 그렇게 대통령 흔들어 댔습니다. 그런데 그 2년 동안에 어떤 것들이 대통령과 연관이 있었던 것들을 하나라도 밝혀졌습니까? 이 대통령과 연관 있는 부분들이 밝혀졌다는 결국은 다 마타도나 또 대통령이 세월호 기간 동안에 7시간 동안 어디 시내 모 호텔에 가서 바람을 피웠다.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 그걸 받아가지고 또 일본 언론이 보도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이 전혀 아닌 게 밝혀졌습니다. 예. 또 청와대에서 십상시가 있었었다. 또 강남에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졌었다. 하나도 밝혀내지 못하고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졌었습니다. 예. 음정환 행정관이 했던 발언도. 그러면 지난 2년 동안 이처럼 대통령을 흔들어 대고 대통령을 욕하고 발목 잡고 협조를 안 하고 계속 국회를 파행시키고 해왔었던 이런 일들을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아까 부동산 3법처럼 대통령에게 일절 국정 운영에 협조를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지금 대통령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지 맞다. 않죠. 아침에 보니까 의원님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분이신데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쓴소리를 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취지로 그런 말씀하셨습니까? 바뀐다기보다는 예. 저는 대통령께서 인사를 해오는 동안에 인사청문회에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죠.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한 30여 년 정치를 하면서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래 어떤 정권, 어떤 대통령 시절에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낙마하지 않는 정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쭉 낙마 다 했으니까 우리 낙마 이 괜찮다, 이건 아닌 정권에서도 것 같은데? 마찬가지였었고 또 앞으로도 저는 당분간은 계속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정말 필요악이라고 보고
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공직에 근무하려고 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반복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미래로 봐서는 이러한 인사청문회에 혹독한 이러한 것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현 박근혜 정부에서 이러한 인사에 대해서 시도를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예. 우리가 김용준 말하자면은 대법관 옛날에 헌법재판소장님을 초대 총리로, 국무총리로 했는데 총리 낙마했지 총리로 않습니까? 예. 김용준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장애 2급을 갖고 국민들로부터 정말 존경받는 재판관이었고 정말 존경받는 헌법재판소장이었었습니다. 예. 이런 분이 정말 국무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많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소외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용기와 긍지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낙마를 했거든요. 예. 그 뒤에 세월호를 겪으면서 정말 세상에 바로잡아야 될 게 많구나, 비정상인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았던 모든 언론들이 국민검사라고 추앙하고 칭송을 했었던 안대희 씨를 또 임명을 해봤습니다. 그분도 낙마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낙마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언론 중에 그래도 제대로 좀 글도 쓰고 바르게 이렇게 해왔었던 한 분을 또 추천을 해봤습니다. 그분도 또 낙마가 됐습니다. 예. 이번에 이완구 총리가 통과는 됐지만 그래도 이 원내대표로서 국회에서 동료 국회의원들끼리, 원내대표는 잘 알다시피 타협, 조정, 또 야당과의 원만한 관계 그렇습니다. 유지를 해오신 분이고 실제로도 현 야당과 아주 여러 가지로 국정을 같이 걱정을 하고 합리적인 그런 결론과 판단을 많이 내려왔었던 분입니다. 그분을 또 내봤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은 누구를 내도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하자면 예. 누구를 내도는 아니겠죠. 예를 예. 들어서 우리 이수만 선생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이돌 이런 사람들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부터 데려다가 쭉 그렇게 키운다고 한다면 그런 예.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예, 있겠죠. 예. 그러나 능력 위주냐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거 위주냐, 문제가 있더라도 말하자면 능력 있는 위주로 써야 되느냐, 예. 능력이 없더라도 깨끗한 사람, 뭐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을 써야 되냐 하는 고민일 텐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나라 앞으로 당분간은 인사청문회와 인사에 있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러한 빛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모든 공직들이 바르게 앞으로 자세를 잡아가고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해 나가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어쨌든 창업 공신의 한 분으로서 지금 2년 됐습니다. 그리고 지지율 신경 안 쓰시겠다 했습니다. 그럼 지지율 신경 쓰지 않고 남은 3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 뭡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은 G20, G20에서 선진국. 가장 말하자면 성장에 도움되는 혁신, 경제 혁신이다, 이런 평가를 OECD하고 IMF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해서 부정부패를 없애고 또 불공정과 이런 것들을 없애고 하는 그런 기초를 탄탄하게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 경제, 그 다음에 아주 역동성 있는 경제, 그 다음에 내수나 또는 수출이 균형을 이루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균형을 이루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균형 경제, 이런 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을 대통령께서 아주 지금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비정상의 정상화. 예, 비정상의 정상은 뭡니까? 예. 우리 사회에 너무도 많은 분야의 비정상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민관이 유착을 해가지고 많은 부정부패가 이루어져서 관폐를 이번에 척결을 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를테면 우리나라에 302개나 되는 공기업들이 너무 많은 부채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면서도 방만한 경영을 운영하고, 그러면서도 직원들한테는 말도 못하는 그런 복지들을 쓰고, 이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바로 잡아서. 힘든 얘기 하나만 거기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 연금도 비정상입니까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도 비정상이다 정상적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55조의 이런 식으로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놔두게 된다면은 이 정권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3년 내로 당장에 부도는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정권은 그것을 한 15조 정도를 떠맡게 되고, 또 그 다음 정권은 더 큰 것을 떠맡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이거 손 놓고 갈 수 있습니까? 이런 폭탄 돌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바로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고, 박근혜 대통령만, 앞선 모든 대통령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었지만은 손대지 않고 그냥 슬렁슬렁 넘어온 것을 이 정권에 와서 이런 비정상들을 하나하나 바로 잡다 보니까 욕도 먹고 지지율도 떨어지지만 일관되게 아마 갈 것입니다.